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정 액정 캡슐 기술이 없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 다정 액정 캡슐 기술이 굉장히 이 초미립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우리가 잘 흡수되는 이유가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앱솔루트에 특별히 이제 타겟 기술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잘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화장품들의 입자 크기보다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이 초미립자로 만들어낸 기술이라 이 흡수가 잘 되고 정말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애터미 화장품들이 흡수가 잘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순도 정제 기술하고 프레시 바이오 기술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정말 이 귀를 들으면서 쏙쏙 들어오는데 특별히 이 프레시 바이오 기술이 우리가 생허브를 그대로 건조하지 않고 그 생허브에서 바로 추출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생허브에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더페임이나 앱솔루트에서 쓰는 이것들은 전부 생허브에서 추출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도 기술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녹차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시커매지는데 얘는 그냥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시 바이오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우리 화장품들이 대부분 녹차수를 많이 쓰는데 이 녹차수가 그래서 맑은 화장품이 맑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더페임이 정말 보습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무튼 배웠습니다.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수연 팀장님 감사합니다. 더페임 화장품에 대해서 제품 설명해 주셨습니다. 뷰티 아카데미를 시작하신 모양이죠? 네, 우리 선배님이신 우리 윤원아 팀장님과 황윤정 팀장님 잘 좀 가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는 회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수연 팀장님 말씀하신 그 더페임이 아마 처음에 나온 화장품 같아요. 그 제품 해모힘과 더페임, 그 당시로는 다른 제품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화장품에 그만 말씀하신 거 잠깐 복습하면은 우리 앱솔루트에도 기존 4대 기술로 포함되어 있던 그 기술이 아마 더페임의 초창기에 그 포함되어서 출시된 것이 그게 우리 독보적인 애터미의 화장품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4대 기술을 요약하자면 제가 기억하는 바 고순도 정제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프레시 바이오, 그 다음에 발효 기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중 액정 캡슐.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피부 깊숙하게 목표 지점, 필요한 지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잠깐 우리 복습을 해봤고요. 자, 우리 회사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기초적인 내용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슬립의 히스토리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회복할 점에 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해모힘, 화장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원자력 그 당시에 연구소 소장님이었던 지인이었던 장인순 박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그 해모힘 화장품이 개발은 되었는데 유통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조할 게 없느냐 해서 서로 만나서 협의한 게 이제 서로가 바라던 바를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애터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 판매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판매원들을 모집해서 물론 박일 회장님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구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시작에는 자본 문제나 어떤 시기적인 문제로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3년 동안 그 방문 판매업으로 일단은 기초를 다졌다고 합니다. 200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단계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출범을 했습니다. 창립자 박한길 회장님이고요. 유형은 직접 판매죠. 직접 판매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 기술, 그 당시에 두 가지 제품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당시에 연구소였죠. 그 다음에 자본을 공장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력 투자한 한국콜마, 그 전신은 선바이오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30대 70% 정도로 지분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유통은 애터미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설립할 때 주요 인물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죠. 그 외에 한 2분 정도를 더 들자면 한국콜마에는 김칠봉 대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대표 사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1번 사업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스승이셨던 윤영성 대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소에는 그 직접적인 개발과 연구와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항상 그 경영 목표나 그 다음에 사훈, 회사 문화, 창업 이념 이런 것들이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훈이죠. 사훈은 어느 회사든 주로 대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현판을 만들든지 또는 돌에 새기든지, 우리 제가 다녔던 대우조선 같으면 회사 입구나 건물 입구에 항상 있죠. 그다란 돌에다가 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대우조선은 사훈이 신뢰와 열정입니다. 신뢰와 열정. Trust and Pass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터미에도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컨셉이 녹아 있던데, 애터미의 회사 사훈을 포함한 회사의 목표는 1+3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은 당연히 사훈입니다. 3은 세 가지는 창업 이념, 그 다음에 경영 목표, 그 다음에 회사 문화,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훈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생략하도록 하고요. 우리 창업 이념은 뭐죠? 생존, 속도, 균형. 이것은 우리 창업 회사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로서도 가져야 할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는 생존 못하면 커다란 사회적인, 기업적인
피해를 입게, 개인적으로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에 속한 종업원과 또 수많은 사업자, 그 회사에 창립한 그 몇 명은 제외하고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얽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항상 흑자를 내야 되고 또 잠시 힘들 때가 있더라도 그 전에 벌어놓은 그 잉여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생존의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속도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좌우로 넘어질 수 있듯이 회사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야 생존의 밑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하게 해야 되고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더 다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성장한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만약에 오너 리스크라든지 또는 사업자 리스크 또는 제품의 리스크가 있어서 이게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언제든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한 곳에 치우쳐도 안 되겠죠. 항상 생존도 필요하지만 이 생존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긴다든가 또는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또 수당을 챙겨가면 또 균형이 맞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념은 생존, 속도, 균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영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목표는 1번 고객의 성공입니다. 이런 경영 목표를 둔 회사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객 만족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윤 창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고객의 성공이 1번입니다. 고객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회사 창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애터미와 연관되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이죠. 그분들이 거의 회사의 종업원과 거의 동일시되는 고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성공하지 않고는 회사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유통의 허브입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 중에 2번입니다. 유통의 허브라는 말은 이곳을 통하지 않고는 제품이 오고 가고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산항은 전 세계의 물류의 허브라고 그러죠. 부산 신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종류의 또 수많은 물량의 전 세계 제품들이 오고 가고 해야 이게 유통입니다.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생필품의 유통을 허브로 자칭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2조를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허브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전 세계적인 물류의 허브라고도 할 수 있죠. 인터넷 쇼핑의 허브. 최소 100조 이상은 돼야 허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이런 생필품들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한 10조만 넘어도 허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겠죠. 이게 회사와 사업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초인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초인류 기업은 5년, 10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거대 기업들이 있죠. 삼성, LG, 현대, 우리나라 기업들만 보자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나마 초인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회사가 매출만 크다고 해서 초일류 기업이다. 또는 아주 유명한 초일류 제품만 공급한다고 해서 초일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장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 규모가 지속되는 기간이, 또 회사가 생존하는 기간이 최소 3, 40년은 돼야 됩니다. 물론 진정한 초일류 기업은 100년이 넘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 30년, 40년을 우리가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매출 1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자, 우리 애터미가 이제 13년, 4년째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30년 이상은 더 지속되어야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계속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경영 목표까지 얘기했고요. 다음은 회사 문화입니다. 우리 회사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사업자도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1번 뭐죠? 원칙 중심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원칙 중심은 뭡니까? 항상 지켜내야 되는 초창기 초심을 꾸준하게 지킨다는 거겠죠. 우리 제품 원칙 또는 사업 원칙 또는 마케팅 플랜 꾸준하게 초지일관 하자 한 것이 원칙입니다. 품질 좋고 가격 착한 제품은 팔려 나간다는 것이 1번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 정직하고 선하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들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 중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애터미 문화 뭐죠? 동반성장입니다. 회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죠. 동반성장, 우리와 관계된 모든 뭐라 그러죠? 동반자들이라 하면 됩니다. 동반자는 사업자, 종업원, 고객, 일반 소비자,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 우리는 합력업체라고 합니다. 우리 애터미는 유통만 전문으로 하고 우리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겠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한국 콜마, 그리고 뭐 오롯, 우리 이제 한국 콜마 오롯에 또 식품 업체들이 많죠. 그리고 유명한 뭐 칫솔 공장, 디오텍 코리아, 이런 모든 한 수십 개, 한 100개에 이르는 모든 업체들이 우리의 동반자들입니다. 그 업체들이 성장을 같이 해야 애터미도 성장하고 우리 사업자들도 같이 성장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화, 동반 성장입니다. 애터미 세 번째 문화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나눔의 문화는 우리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이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신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잘 살고 애터미의 회원만 잘 살고 협력업체만 잘 살아가지고는 우리의 네트워크 기업의 인식, 이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하고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문화, 나눔의 문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업자들도 동참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1+3 회사의 모토를 살펴봤습니다. 1이 뭐라고 했죠? 1번 한 가지는 사훈입니다. 사훈에 녹아든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죠. 나의 영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망시켜서 낙오하게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자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자의 신념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을 경영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생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믿음에 굳게 선다. 우리 제품과 회사 그리고 사업자들의 믿음 뭘까요? 항상 꾸준하게 일정을 가지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제품은 진짜로 최고 품질을 착한 가격이다 라는 믿음. 그건 스스로 체험해봐야 알겠죠. 그다음 회사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은 지금 창업 이후 13년 이상 꾸준하게 보여준 초지일관된 우리 회사 경영진들의 마음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어가는 과정들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겸손히 섬긴다. 이것은 애터미가 아니라도 우리 성공하는 모든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저는 성공자들을 몇 명 보기는 봤습니다. 애터미 외에서 바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겸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역사를 보건데. 근데 대단한 인물이면은 틀림없지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존경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업으로 성공했고 인류 문화, 스마트폰의 문화를 바꿔놓는 그 창시자 역할을 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 애터미 그 사원에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빠뜨렸습니다.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이 두 가지는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거나 겸손히 섬기는 부분에서는 좀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사원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사의 경영 모토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 이런 회사를 믿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들의 영업 전략,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업 사업 전략은 제 생각에 한 세 가지로 봤습니다. 1번, 대중 명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번은 정선상략. 물론 이것은 한 해에 우리 사자성어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었지만 저는 이거를 택하고 싶고요. 3번은 시스템 중심. 우리 세 가지를 우리 가슴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 명품은 우리가 다 아는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이죠. 우리가 체험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대중 명품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죠. 이것들을 우리 주변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자, 두 번째 정선상략. 내가 누구를 해를 입혀서 또는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겠죠. 정직하고 선하게. 이것이 녹아든 것이 우리의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항상 제대로 이해하고 가슴에 알아서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우리 사업 전략 3번, 시스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중심이 되려면 따로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보다 훨씬 쉬운 것이 앞서 성공한 실적이 있고 검증이 된 애터미를 믿고 열심히 전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애터미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와 여러 가지 모토, 슬로건 그리고 중요한 회사를 이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제 부평 미니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잠깐 그 최수연 팀장님은 그 발표하실 때 자꾸 머리 꼭지만 보여요. 그래서 예, 카메라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이크가 아마 카메라에 내장된 그 마이크를 쓰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마이크를 따로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요런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있어요?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이크는 항상 입 가까이 대셔야 돼요. 약간 입하고 한 30cm, 지금 제가 한 30cm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해야 말이 안 울리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더 보기가 좋고 훌륭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강대현 괜찮나요? 팀장님. 예, 지금 괜찮나요? 지금도 약간 울려요, 목소리가. 근데 지금 하라는 대로 30cm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앰프 소리를 한번 여기 줄여보실래요? 사무실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이게 괜찮아요? 그 사무실하고 마이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아마 그 그래요? 앰프 소리를 줄여놓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전 더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똑같아요. 안 괜찮아요. 저 먼저 다음에 해야 한번, 될것 같아요. 다음에 저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이게 테스트 한번 해보죠. 예, 지금은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일본에서 한 분 들어오셨다가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하섭 팀장님. 이수빈 사장님 같은데. 인사도 못 드렸네. 예, 잠깐 시범으로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계속 좀 오류가 있나 봐요. 다음에 한번 더 참가할 거예요. 예, 예. 안 그러면 인사 막 드리려 했는데 그랬습니다. 예,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잘 안내하셔가지고 미리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섭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여기 최수연 팀장님 화장품 설명을 하길래 이제 얼른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하니라고 그랬어요. 예,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제법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각자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4월 달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 하고요. 이제 다음 달 계획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인원이 제법 많으니까 짧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 우리 최경 국장님부터 먼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되지요. 부산 기상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호수 마스터 최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은 많이 춥습니다. 간만에 전부 다 오급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회사 소개, 제품 소개해 주신 사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부산은 항상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리가 발 밑에서 열심히 발을 움직이듯이 누가 보기에는 안 움직일 것 같아도 정말 열심히 발 움직이고 있고 이달에는 제 목표를 이제 세운 게 좀 안 된 것 같은데 더 분발해서 4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좋은 결과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파트너 사장님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잘 들었습니다. 최영희 국장님. 뭐 목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신영강 사장님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부산의 기장 글로벌 센터에서 배현진 국장님과 최경 국장님 이렇게 두 분의 국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개투미 사업을 하고 있는 신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희 목표가 지금 현재는 제 혼자지만은 물론 위에 스폰서가 있고 밑에 파트너가 있어도 좀 어떨 때는 아직까지 제 밑으로 어떤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직이 없다고 저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물론 계속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만들고 있는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결코 끼어지지 않는 조직으로 탄탄한 그런 조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저의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제가 희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도록 저의 이 소망, 저의 야망 그것이 명확하게 제가 저 야망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 가슴 속에 심지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이 야망, 소망 그것이 제대로 횃불이 되어서 활활 타도록 꾸준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물론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만 TV를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처음에는 저는 어떤 내 혼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다른 내 밑으로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요사이는 그렇게 깨닫고 밑에 있는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파트너들의 노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그 제품 소개와 또 회사 소개 아주 잘 들었고요. 특히 강병현 센터장님의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제대로 좀 들은 것 같아요. 회사 소개라든가 그런 거를 차분하게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이 조직이 더욱더 잘 이끌어지도록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신현황 사장까지 우선 부산이었고요. 자, 그러면 마이크를 저기 대구로 가서 우리 양홍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대형 글로벌 샤론노스 마스터 양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최수연 팀장님의 그 더페임 설명과 강병현 팀장님의 회사 소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 요즘 대구는 사람 마음을 모으는 게 참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그죠? 예, 각자는 이렇게 어떠한 비전이나 어떠한 자기 목표가 생겨서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거는 뭐 잘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센터나 이런 시스템 속이나 아니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화합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각자 생각이 다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만드는 게 참 모으는 게 참 힘드네요. 근데 뭐 각자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좀 많이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게 사람이 게으르다라는 게 이게 생각과 이 노력만으로 고치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9시 안 돼서 이 센터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갑자기 아침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징검다리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밟고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쉽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 밟고 지나온 돌을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도 이렇게 좀 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나에게 성장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우리가 목표를 한 게 황세욱 팀장님을 장하반기로 판매사 유지를 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직급이라는 얘기네
판매사 유지하는 거를 꼭 직급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 판매사 유지하는 거는 일인데, 그냥 우리 생활인데, 이걸 꼭 직급과 연결시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예, 목표가 지금 미달되었지만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또 한 두 사람 정도 지금 이번에 원데이나 5월 1일 날 통합조회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장님과 해서 5월에는 꼭 우리 황세욱 팀장님을 상하반기로 판매사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대구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제도 예, 강병현 팀장님 나와주세요. 아, 예. 예, 저는 일단 건너뛰세요. 내가 잠깐 나가봐야 됐어 지금. 아, 예. 뭐, 팀 때문에 나가시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믿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수연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금요일에는 제가 오산으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오산으로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뷰티 아카데미가 6주 과정이라 아직은 이제 처음 했고, 그래서 5월까지 토요일마다 지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5월까지는 뷰티 아카데미를.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쨌든 지금 강제 팀장이 저한테 계속 맨날 하는데 루틴을 만들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금요일 가는 건 오산, 그 다음에 목요일은 원데이, 그럼 목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토요일 날 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시가 있는데, 지금 월화시는 계속 어쨌든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고, 지금 제품도 조금씩 판매가 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질동만큼씩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사람을 만나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2명 이상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 목표를 세울 건 최소 하루에 TV를 얼마큼 올려야겠다 이거를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그거를 조금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5월에는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서 다 못 들었는데 아마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루틴을 만들어라. 루틴이라는 말은 어떤 일정하게 하는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 아마 강병일 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그 루틴,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딱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일별로 뭐 이런 그런 부분을 또 누구를 몇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다, 뭐 또 포인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루틴이 없으면 루틴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없으면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요, 사업적인 좋은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 일은 중구난방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계약하신 루틴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 마이크를 예,
죄송한데 저 지금 좀 나갈 일이 급하게 생겨갖고 미안합니다. 아직 안 나가셨어요? 먼저, 나갔어요. 먼저 빠질게요. 예, 미안합니다. 예. 소비자 많이 만드세요. 자, 마이크를 그 윤은아 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글로벌 유청희 본부장님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먼드 마스터 윤하나 인사드립니다. 제품 설명하신 최수연 팀장님과 강병현 팀장님 안 계시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수연 팀장님은 날로 이뻐지시고 계십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4월달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오늘부터 시작인데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슬림바디 챌린지가 지금 제가 저번에 톡방에 올렸는데 4월 30일까지 연장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했으니까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안내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슬림바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인바디 촬영 그 사진을 하는 거 부분을 그 작년에는 사진으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저께 저도 급작스럽게 내일부터니까 그 사진을 올리는 걸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게 가라로 그러니까 사진만 전에 했던 걸로 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직접 인바디 앞에서 동영상을 찍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소비자분들한테도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청하시면 받는 거 부분으로도 조금 늦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분보다 조금씩 차감은 되시지만 말일까지니까 같이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함께 여기 있는 분들도 하고 소비자들한테도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하반기 판매사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파이팅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우리 통합제 있잖아요. 통합제 많이 안내하셔가지고 저도 통합제 신규 소비자분들 안내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신규 소비자분들 많이 안내해서 선물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시면 제가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강윤전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글로벌센터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현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되게 깨끗한 공기로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 월요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 소비자분들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슬림바디 챌린지 단톡방을 제가 좀 운영을 맡으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윤은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톡방 이름은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이라는 뜻인데요.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청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청바지라는 의미를 지금 좀 가지고 있고 이벤트 종료일까지 지금 6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판매 및 접수 기간이 지금 또 4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구매나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조금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행 기간은 4월 24일 오늘부터 7월 16일 약 12주간 진행이 되겠고요. 슬리밍, 헬스, 라이프, 밸런스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모든 소비자분들은 참여가 가능한데요. 그 안에 박스 안에 보면은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 종이에 신청서 및 1년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만 해주시면은 바로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미션을 진행을 할 건데 미션 달성 지수가 70%와 30%로 나뉘어서 70%는 일일 미션, 그 다음에 주간 미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일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식단, 운동, 그 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3가지 미션으로 나뉘어서 매일같이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1인 미션과 그다음 매주 찍어서 올리는 인바디 미션 이렇게가 이게 되어 있고 그다음 체성분 변화율 점수가 30%나 들어갑니다. 이거는 1주차 데이터와 마지막 12주차 데이터를 비교를 해가지고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체지방만 빼야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체수분량까지 같이 신경 써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점수가 달성이 되시는 분들은 유산균이 한 세트가 증정이 되고 그 이하 80에서 90%는 이너콜라겐, 70에서 80%는 바이탈 컬러 비타민 C가 증정이 되는데요. 시상은 상금 약 1억 원이 증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남녀 각 2명씩 탑 4, 4명을 선정을 해서 상금 1억을 증정을 하는데 이 부분 외에도 11주차 때까지 미션 달성 점수가 80% 이상이신 분들 중 인바디 체성분 변화율을 기준으로 100명 정도를 투표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바디 프로필 촬영과 함께 100만 원이 또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1등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정말 값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슬리밍, 헬스, 라이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의 차이점은 슬리밍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정말 내가 살을 감량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피부 탄력도 유지를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슬리밍, 헬스는 내가 감량과 함께 단백질도 함께 채우고 싶다. 이 부분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대부분 헬스를 선택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마르신 분들도 헬스를 선택을 하세요. 감량보다는 내가 조금 더 단백질을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헬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라이프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5060 세대를 조금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본인한테 맞고 소비자분들한테 맞게끔 맞춤형으로 패키지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작년까지 언제 했죠? 저번 슬림바디 챌린지에서는 조금 저조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번 슬림바디 챌린지는 다 같이 재심협력 해가지고 청바지라는 단톡방에 함께 기록도 남기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좀 시너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부터 제가 남겨드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슬림바디 챌린지를 통해서 모두 건강한 12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다 함께 청바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다감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다감입니다. 아침 제가 오늘 사회를 봤어야 되는데 집안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본에 있는 친구를 준비를 좀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줌에 들어와 보니까 최수연 팀장님 화장품을 그 제품을 설명하고 계시길래 바로 제품 설명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갑자기 준비를 시켰더니 좀 미비했나 봐요. 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어와서 앉았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일단 저도 많이 마음을 좀 비워서 예전보다는 제가 2020년도 팀장을 달고부터 그때부터 계속 유지를 했는데 요즘은 이젠 그 유지의 의미가 정말 소비자를 제가 좀 겨냥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보다는 정말 소비만 시켰던 그런 것이 저한테 다시 어떠한 좀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올부터는 다른 좀 형태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제대로 좀 알려보는 사업성으로 제가 좀 맞춰보려고 지금은 좀 내 딴에는 여러 가지 좀 구상을 좋지도 않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유튜브 보다 보면 이렇게 자극적인 말에 이렇게 당연히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의외로 첫 번째가 이부자리 정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맞아요. 부자들이 보면 거의 집을 깔끔하게 해놓고 이게 정리를 잘한다는 얘기인데 저도 사실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 소비자 관리하는 것도 가끔씩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는 메모를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두 번째가 독서 만권 시통신이라고 해서 책을 만 권을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제 필적이 신통하여서 훌륭하게 된다는 뭐 그런 말인데 결국에는 우리 8코에 나오는 책을 읽자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책에서 간접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가 산행이에요. 산행을 보니까 우리 요즘 배 국장님이 좀 산행을 하신다는데 산행을 하고 나면 이 기분도 그렇고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마인드, 몸에서 건강한 마인드가 나온다고 요즘 그런 게 제가 더 절실해진 것 같아요. 몸이 지치고 아프면 정말 침대에서 딱 뻗어갖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독하게 하더라도 제일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제가 생각을 더 해봤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명상을 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명상도 저희한테는 정말 애터미에 대한 그런 모든 생각이 오로지 미쳐있을 때는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좀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이제 겸손과 감사인데 저희 그게 애터미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나눔의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어제 그 운이 되는 그 좋아지는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나름대로 또 마음속으로 이제 하는 그 다짐과 목표를 가지는 그 유튜브 하나가 마음을 좀 다지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좀 공유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도 되도록이면 VIP 그 체험단을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소비자를 좀 데려올 것인가. 제가 굳이 나가서 만나지 않아도 소비자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다감 팀장님, 그 일본에 계신 우리 이수빈 사장님 잘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일본 분까지 생겼네요. 뭐 한국 분인데 일본에 사시니까 그러겠죠. 네, 부산에도 지금 그 우리 그 오늘 안 나오셨지만 박수진 팀장님이 그 일본에 계신 후쿠오카에 계신 예전에 부업으로 애터미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상담도 하고 해서 아마 일본에 이렇게 갈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희 본부장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그 전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두 가지는 최소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대한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되고 나면 그거를 알아주죠. 그전에는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넘는 만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파트너가 되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야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잘 안내를 해도 금방 파트너가 되겠죠. 근데 파트너가 애터미의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이해를 하고 내 파트너가 될 때까지는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는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훈 국장님께서 아까 징검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징검다리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안 맞는 말이죠. 이제 그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애터미는 다단계다 보니까 소개를 받고 해서 사업자를 찾아 내려가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지금 당장은 나와 함께는 하지만 같이 오래 못 갈 수도 있는 분을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를 하는 거지 내가 뭐 가다가 밟고 지나가라고 뭐 버려라는 의미의 징검다리는 아닙니다. 그 징검다리도 튼튼해야
뭐 물에 안 떠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징검다리조차도 그런 역할 하는 분조차도 정성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구한테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의 이제 그 뭡니까 구애를 할 때 그분의 호감을 받으려면 그분 막 쫓아가면 그분이 호감해 주던가요? 막 그냥 무대뽀로 막 그 사람을 쫓아가면 막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겁이 나서 뭐 생명 위협을 느껴서 응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그런 경우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그 호감을 얻고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쫓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뭐 성인들의 얘기인데 내가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게 가꾸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거를 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도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고 부업자를 만드는 일은 나를 다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모습이 변해가면 그거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좋다 해서 막 나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이쁘지도 않고 얼굴도 지저분한 상태로 쫓아가면 도망만 가기 바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잠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유청희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청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첫 주 월요일이죠.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어떠세요? 오늘 지금 우리 그 강병희 팀장님하고 우리 최수연 팀장님 강의도 들으셨지만,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업자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소비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사업자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내가 목표를 잡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트너가 나를 쫓아오는 게 뭐냐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나를 그대로 복제하면서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현진 국장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애터미 안에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져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그쵸?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애터미에서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해요? 왜 만났죠? 정말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목표를 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 애터미에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내 간절한 목표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파트너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변하는 모습, 나의 열정적인 모습, 내가 추진하고 리더하는 모습을 보고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우리는 몸으로 뛰어야 되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제품 들고 내가 소비자를 만나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한테 어떤 미팅을 해도 자신감 있이 안내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1단계라는 일을 하지 않고 내 목표가 간절하지 않고 이러면은 내가 그 파트너들 앞에서 아무리 내가 머리로 안내를 한다라고 해도 내 파트너들은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행동을 이렇게 복제하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파트너들은 좋은 것을 보고 잘 따라오면 좋은데 처음에 뭐를 하냐면 잘하고 좋은 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만 자꾸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내가 처음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시스템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한 번 정했으면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가 또 포기하고 또 새롭게 하고 포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목표를 정해놓으면 한 번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해낸다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지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쉬운 일, 이 세미나 듣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또 스폰서의 역할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각자가 일하는 거야. 각자. 오늘 출근해서 제품 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냥 내가 포인트 올리고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거는 이 성장의 속도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일을 한 걸 가지고 분명히 일을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은 게 정상인 거예요. 스폰서가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폰서들한테 전화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해. 아니, 전화하는 게 전화 올까 봐 불편해. 그러면 나는 오늘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스피치든 뭐든 할 때 보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일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명료해야 돼요. 명료해야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냐면 일단은요,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오창을 내려가요. 오창에 내려가서 새롭게 지금, 제가 지금 청주 쪽에다 계속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계보도에서 이 사람들을 깨우려면 이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왜? 내가 너무 가깝고 내가 안 변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안 바뀌니 그 밑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주 쪽으로 오창 쪽으로 다니고 저도 콜드를 해봤어요. 다시 원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소비 회원들이 만들어지더란 얘기예요. 내가 제품 들고 뛰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부터 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왜? 오토 판매사 200만 원은 누구의 노력이랬어요? 내 노력이랬잖아요.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 목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스폰서는 스폰서의 계획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계획이 뭐냐는 얘기야. 내 계획. 그 오토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아까 신영근 선생님 말씀하셨죠? 내가 만약에 판매사 유지하세요. 그럼 내가 250만 포인트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계보도에 있는 분들을 소비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을 제품을 한 가지 늘리고 소개받는 일을 목표를 잡고 더 빨리 많이 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이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들어갈까? 그걸 고민하면 나는 밀려서 가는 일이거든요.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250만 포인트가 한 번 할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같이 쓰는 소비자가 한 가지 쓰는 소비자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늘리는 거야. 늘려.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뭐가 돼야 되냐면 신뢰 쌓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 쌓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뢰가 돼야 되냐면 그분들하고 내가 결국 나를 위해서지만 실질적인 건 그분들을 위해서. 왜? 좋고 싼 거 바꿨으면 그 사람들이 이익이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뢰가 되다 보면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의 소개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면 부업자, 사업자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200만 원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8시간을 뛸 건지 10시간을 뛸 건지 나의 능력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12시간, 15시간을 처음부터 뛴다라고 생각하고 오토 판매사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냈단 말이에요. 저도. 아줌마도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한 거냐, 한 거냐 차이가 있는 거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는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았어. 내 목표의식이 없어. 그리고 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함께 소비자가 도와줬든 스폰서가 도와줬든 아니면 내 형제가 용기를 줘서 함께 응원해줬든 우리는 다 똑같이 해낼 수가 있는 일이 200만 원 오토 판매사예요. 그 200만 원만 딱 되면 1000만 원이 보이고요. 5천만 원이 보여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정말 목표를 잡고 내가 몇 명을 만날 건지 하루에 내가 포인트를 얼마나 할 건지 내가 센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팀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목표가 명료하고 뚜렷한 사람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을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표를 한번 다시 잡고 정말 회장님도 양쪽 팔 무겁게 다니셨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토 대시 안 되신 분들은요. 뛰세요 그냥. 항상 얘기했잖아요. 벌처럼 그 불빛만 있는 데서 그냥 해다가 죽지 말고 똥파리는 막 사방팔방 하다 보니까 탈출구로 튀어나온대잖아요. 이상현 박사님 그거 한번 인문학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방팔방 하다 보면 내 그 열정 보고 주변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분명하게 그분들은 그 모습 보고 쫓아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왜 열정은 속에 있는 걸요 밖으로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만큼 내가 뛰다 보면 일을 하면 열정은 나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일을 안 하면 열정은 속으로 다 들어가요. 왜 자존감 다 떨어져요. 왜 양심이 뭐야? 당신 일도 안 했잖아. 근데 무슨 대가 지불이 뭐가 잘 되길 바래.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근데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이 제품을 갖고 뛰기만 하면 100% 되는 일인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기만 하면 100% 되는데 정말 나의 능력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자존감, 자신 이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내가 성공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지 성공도 아직 안 했으면 이 땅에다가 이거 다 나를 이거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바닥부터 지금 다시 이렇게 뛰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 소비자들 만나서 제품 얘기하고 또 먹어보라고 팍 주다 보니까 그런 것 또한 재밌고 그분들이 관심이 조금 커지는 거 보니까 또 더 재밌어요. 그분들이 또 잘 될 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목표를 갖고 그런 기초적인 목표를 갖고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늘 지금 국장들 워크숍 있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들? 네. 국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워크숍. 내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결국은 우리가 안내하는 사업이거든요. 내가 내 파트너를 계속 안내하는 사업이에요. 시스템 안으로. 그래야지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하는 거를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데이 석세스 센터 이런 것도 안내도 하시고 요번에 5월 1일 날 우리 통합조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뭐 국장님들 뭐 본부장 뭐 이렇게 다 많은 분들이 또 제품도 또 이렇게 내서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요. 팀장님들도 제품 내죠. 근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내 파트너를 얼마나 많이 안내를 해서 그 제품들을 내 파트너들이 다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5월 1일 날 많은 분들 정말 초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마무리 스피치까지 해주신 우리 유승희 본부장님께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일 우리 그 국정 워크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5월 1일 통합조회, 그날은 이제 기존의 사업자뿐만 아니고 신규 초대 하는데 더 이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이제 거기 병천에 있는 드림이 학교에서 합니다. 거기 이제 운동장도 있고 뭐 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할 예정이니까 주변에 이제 애팀에 관심이 있거나 애팀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체육대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거라고 소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풍 가서 뛰어놀고 뭐 상품도 타고 그런 즐거운 시간 뭐 날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산 글로벌 줌 조회는 마치고요. 못다한 얘기 있으신 분들은 따로 서로 전화하고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는 우리 오산 글로벌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우리 이다감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주 부르시네요. 지난주도 했는데. 오산 글로벌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는 된다.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있다. 나는 성공한다. 한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다음에는요. 드세요. 네? 우리 줌에 한 분씩 좀 꼭 좀 모시고 들어오는 걸 한번 목표로 한번 해봐요. 실은 아까 그 친구가 네. 저기 제품 설명 들으려고 제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온 타이밍이 그 강병현 회사 팀장님의 회사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졸렸던 거야. 재미가 없어서 그 또 손님이 또 왔고 그러니까 지금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다시 들어오라고 했는데. 하여튼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모두가 다 다음에는 한 분씩 꼭 어떻게든 줌에 안내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교육자님 내일 가실 거죠? 예. 같이 갑시다. 예.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예,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일 어디예요? 국장 워크숍이? 내일 부천 다운센터고요. 국장님들 빠지시지 말고 다 참여하세요. 네. 네. 재경 국장님 빠이빠이. 바이바이. 진영원 부장님 안녕. 종료합니다. 하나, 둘, 네. 셋.